영어를 초단기에 성취하는 사람은 몰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몰입은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죠. 물론 초단기는 아니어도 올바른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지속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누구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몰입이라고 전에 표현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 유연하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됐을 때 영어가 스펀지처럼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작도 합니다. 그 반대가 경직된 영어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직독직해, 여는 발음이나 또는 패턴 학습 같은 해야 하는 방법, 이게 바로 경직된 방법이 되겠죠. 한 번도 여는 발음이나 패턴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외국에서 나가서 1년 안에 원어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말랑말랑한 상태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몰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집중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몰입도 정확한 표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말랑말랑하다, 유연하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직돼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분석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지금부터 경직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Some degree human genetic variation.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Y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Result from each society adaptation to its own unique environment. 이게 result from이 동사로서 뭐뭐에서 나오다죠, 결과가. 그리고 여기 있는 social adaptation 까지가 이제 목적어가 되며 전치사 명사라는 전면구가 들어가 있죠. It's on the unique environment. 여기까지가 이제 while 절이에요. 접속사.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cultural adaptation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어가 되죠. 지금 하는 거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경직된 표현을 갖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만약에 좀 그러시면 직접 한번 여러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 갖고. 그러면 아실 겁니다.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요.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이 경직된 거고요. 글쎄 나는 복잡한 건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면 말랑말랑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봤습니까?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해봤을 그런 영어 강의, 들어봤을 그런 강의로 또 분석을 해줄게요. 자, 이 문화적 어댑테이션은 대신한 단어 나오면 무조건 관계사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Each society, 대절 안에 주어, make 동사. 그러면 각자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어댑테이션, 적응들이 되겠죠. in 하고 ing 나가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합시다. 그렇게 스스로 적응할 때. 자, will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동사고 in their turn이라는 삽입구가 들어가고, 자, 조동사 뒤에 동사 exit가 결국에 동사인 거죠. 요구하다, 정확히 요구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variation,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on이 나가요. 그 on that은 뭐겠는가? 아, 여기서는 그러한 이런 거예요. 이것은 관계사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시사예요. 그러한 사회의 유전적 구성,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게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죠. We so entangled with our local ecologies. So 문의 주어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었을 강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소된 용법이라 그래요. 뜻은 그렇게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 주로 이렇게 쓸게요. 정도도 있고요. 첫 번째가 결과를 해석하고요. 두 번째가 정도를 해석해요. 그래서 뭐뭐 하다. not only 나가죠.
그럼 뒤에 버더스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버더스. 우리 인간은 이 휴먼 트랜스폼 돼 나가요. 그리고 목적어 environment 환경을 변화시킨다. as를 어떻게 쓸까요? we call이란 말은 추려낸다 뜻이에요. 골라낸다. 뭐로부터? 자, 여기서 도치가 되는데요. from it을 빼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결국 다양한 자원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전치사 위치는 관계사고요. 앞에 있는 자원을 꾸며줘요. 그래서 그 자원 위에서, upon 위에서 우리는 의존한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버더서가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경이 나갑니다. 환경이 나가요. 그리고 또 관계사가 위치에 나가서 관계사로서 앞에 있는 환경을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변형시켰던 환경. 자, 가로 안에 집어넣어서 빼도록 할게요. 삽입구.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고요. 트랜스폼이 동사가 돼요. 환경은 우리를 바꾼다가 되겠죠. 뭐 in turn 차례대로, time 때때로 exerting ing 나가죠.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자, 이것도 도치가 됐죠. 목적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exert 뭘 발휘한다? 압박을 발휘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림만 보더라도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과연 이렇게 내가 듣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듣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독해는요, 얼마나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국어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영어는 꼭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뭐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들은 사실은 그들이 말랑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면 이게 글쎄라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그냥 쭉 해석해 나갈게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경직된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할게요. 어느 정도의 인간의 유전적 변화라는 것이 오는 것은 바로 소셜, 사회가 적응하는데, 그 자체 유니크한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서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또 문화적인 적응이, 각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적응이, 문화적 변화, 적응, 각색이 스스로 적응할 때 나타나는 이것이 자신의 차례대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정확하게 추가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돼요. 우리의 사회적, 유전적 구성에.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이거 갖고 해석이 되는 학생들이 좋은 거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회적 변화가, 적응이 환경이죠. 환경에서 나오는 사회적 적응이 있죠. 그게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낸 변화가 또 추가로 우리의 변화를 또 요구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로컬 이컬러지 우리의 지역 생태와 막 연결돼 있죠. 막 엉켜 있어요. 그렇게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연스럽게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내죠. 우리가 그것에 맞춰 그것도 의존해 살아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할 때 쌀을 뽑아내서 그게 의존해 살잖아요. 그렇죠? 환경 바꾼 거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경도, 우리가 변형시켰던 환경도 우리들에게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야.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우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생물학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이해 가시죠? 쌀을 생각하시면 돼요. 쌀이 어때요? 결국 우리가 유니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고 쌀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죠. 그런데 또 그 쌀이 뭐예요? 우리를 또 변화시켜야 되죠. 변화시키죠.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이 변한다거나, 그렇죠? 우리의 사회적인 유전적인 구성이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특별하게 물을 대거나 농약을 만들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주어 동사 찾아가면서 문장을 분석하면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경직된 방법으로는 결국 해답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걸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느냐? 몰입인 거죠. 근데 결국에 몰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방법을 얼마큼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가에 또 자극을 가하는가에 또 그 성패가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만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 쉽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지금 바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그 또래 집단에서 오는 엄청난 그 압박감, 불편함을 여러분들보다, 성인인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감수해야 돼요. 그들은 또 미숙하기 때문에 또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요. 그랬을 때 그들의 압박감에서 오는 이 몰입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내가 말랑말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의라는 게 항상 영어라는 게 쉽고 이해가 된다는 여러분들 영어 상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 이런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이런 걸로 경직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지, 결과가. 자, 이렇게 긴 문장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